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화로 아니고 문자로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것, 구구절절히 문자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 사주에서 식신상관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거는 상당히 그 어떤 그 감정을, 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경우거든요. 식신상관이라는 건 남자 사주에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에너지. 그 식신상관이 있어야지 여자들이 살맛이 나는 거야. 왜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거든. 그 여자들한테 사랑 이상의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받고 살면은요, 모든 게 다, 그 어려운 것들 본인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 여자 사주에서는 인성이 있는 게 좋죠. 남자 사주보다는. 인성이 있으면 사랑받는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 인성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요, 남자들 전부 다 엄마의 어떤 쉽게서 마마보이야. 그러니까 내 의견이라든가 내 의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맛이죠. 근데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남자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한다는 거야. 항상 어머니에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의 갈등도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죠. 그리고 이 한난조습에 한한 기운,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변치 않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는데 변치를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와이프에 대해서 사랑이라든가 자기 평은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남 같아. 밥 해주는 녀석, 식당 아줌마, 이제 그렇게 취급받는 거지.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주에 또 재성이 없어. 재성이라는 게 바로 여자잖아요. 재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현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본인은 끝에다가 이렇게 이혼을 고려하는 중인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게 지금 나이도 얼마 됐는데 애 하나 낳고 이혼해야 된다고 마음먹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고, 여기서 그 문자에는 없었는데 이름을 내가 좀 이렇게 한번 남편 이름을 한자로 한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지금 합니다.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주는요, 양팔통이라고 해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죠. 경신년, 무인월, 임신일, 경술시에 따른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죠. 남자가 양으로 돼 있으면 음양 조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런 경우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살림하고 살기가.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구조가, 이 사주가 지금 인성이 있죠. 일간인데 인성을 생해주는 인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다 편인으로 돼 있어요. 편인으로 돼 있다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생각이 많아. 생각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뭘 만드냐면, 이게 편인이 의심을 만든다는 거, 의심.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의처증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런 경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생각하는 걸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어떤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식신역에 본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식신이거든요. 이 식신 자체가 이게 목숨별도 되고 또한 자기 자의식, 자신의 속에 있는 것까지 꺼집어내서 자기를 표현하는 순수성이 있거든요. 식신. 그리고 식신 자체가 이게 밥식자나 박식자. 그러니까 식신이 이렇게 잘 발달된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조건이 뭐 이렇게 편인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된 건 편인 도식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된 편인이 너무 많은 건 밥그릇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밥그릇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인 것조차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신이 나한테 꼭 필요한데 일가를 보호해주고 일가를 실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식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목숨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인성이 이게 지금 금이 너무 많죠. 자, 이게 지금 목인데 목이 한자 있고 나머지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지금 편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이 관을 제어해줘야 되는데 인성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사주구조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남편 자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도 못하고 또 식신이 깨지니까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본능적인 어떤 걸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남편이 이제 뭘 하냐고 봤더니 트럭을 운전한대. 트럭 이제 대형 트럭이니까 항상 길에서 자고 길에서 어떻게 생활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역마잖아요. 이렇게 역마가 이렇게 많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충되는 거는 벌써 충 자체가 또 역마야.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집에 어떻게 신경을 못 쓴다. 이렇게 되면. 길거리에서 자고 생활의 길거리를 달리는 게 자기 생활이니까 어찌 보면 본인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런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인이 이렇게 많으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 생각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와이프가 없죠. 제가 없잖아. 제가 지상간에 여기 물론 이제 병화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단순히 이 배우자로만 봤을 때는 여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소극적 이런 개념도 있어요. 돈의 입장에서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이렇게 숨겨있는 돈이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제대로 나서서 본인이 어떤 이 가정,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국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럼 이런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이 죄가 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어요. 자, 이게 지금 자식도 되는데 이 자식 역할을 자식인데 자식을 또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체가 전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쪽을 다 생을 받죠. 이 관이. 그게 관 역할이 약해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다 편인으로 몰려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경우는 관인상생 구조로 가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해서 이게 특수한 공부 쪽이죠. 이런 경우는 편인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발달시켜서 조직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좀 편한 사주인데 그걸 택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역마가 이렇게 발달됐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좀 위험하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이 금기운을 좀 빼줘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실제로 보면 임수가 용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신이 너무 약하죠. 이렇게 이 편인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는 편인성이 발달되어 있고 식신상관이 역할 못하는 경우는 만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여자가 돼요. 이렇게 무식상 강한 인성 남자를 만나지 마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여자가 이런 남자를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왜 이렇게 문자로 보내서 한번 이렇게 적어놨냐면은 그러면 과연 이름에서 이게 지금 금기운을 좀 설계시켜 줄 수 있는 너무 강하니까 좀 이 자원호의 우리가 자원호의 글자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김씨니까 어떻게 돼? 금이 또 지금도 강한데 또 금이 또 와 있죠 이렇게. 그다음 이 수는 하나 그런 데는 좀 괜찮죠. 왜냐면 여기 왔을 때 지금 일간을 도와준 비견겁제가 없잖아요. 비견겁제가. 그러니까 수가 있을 때 인성을 좀 더 이 편인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제 목이 있죠. 이 목이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상관. 근데 식신상관 여기 있는데 있어도 물론 이게 역할하기는 너무 지금 과부적이죠. 그런 경우. 이거는 잘 돼 있는데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조상덕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성씨가 우리가 조상이잖아, 성이. 그러니까 성에서 나의 사주를 봤을 때는 나한테 지금 이 과한 기운이 또 성에서 지금 역할하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조상덕을 본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건 안타깝죠. 그래서 물론 이름에서는 이 수리작용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안타까운 거는 이 원국에 지금 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 지금 여기 배우자 자리에 이 19수라는 이 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작용력이. 우리가 이제 한을 안고 산다고 그래. 이 19수가 있으면 살면서 한을 안고 산다. 한. 19수가. 그 배우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름. 참 이게 우리가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왜 우리가 꼭 사주처럼 지어지는지 몰라. 사주에서 없는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이름이 막 이상적인데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이 사주를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 사주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름도 그렇게 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거 하면서 궁금하기도 한데 이거 지금 제가 풀고 있질 못해요.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일단 자원호에 보면 이건 물론 어쩔 수 없지만 그 여기 이제 수리에서 보면은 이 배우자 자리가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나오죠. 여기 배우자가 없잖아. 그게 어차피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식에 대한 이제 관심도 없다 그러는데 이 자식 자리가 22수가 아주 안 좋은 수예요. 이게 중도 좌절된다 막 그런 뜻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 역할을 못 한다. 여기 지금 대부분 이 수리를 보실 때 이 짝수가 좀 안 좋은 작용을 해요. 22, 12, 14 여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나와. 14 이산파멸이라고 해서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나름대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힘들어요. 사주 자체가 힘들면 이름에서 좋은 작용을 길작용을 해서 사주의 어려움을 조금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주 이상적인데 여기서는 이름도 보니까 사주의 어려움처럼 똑같이 이름 나름대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남자니까 이 자리가 요 팔에게 부고 여기 있는 요 구획은 어머니를 나타내요. 어머니가 공망이죠. 어머니 역할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8글자 중에서 이 3글자만 돼도 이게 길작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글자나 됐죠? 그런데 이름에서 성씨에서 금이 한자 더 오면 5글자가
총 어떻게 돼? 이게 어머니 인성인데 인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식 망치는 사주. 이런 경우는 너무 이렇게 인성이 많은 건요. 자식이 마마 보이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사 뭐 자꾸 모든 것이 간섭하고 적당히 있어야 된다. 인성은 한두 개 정도. 자,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못한다고 나온 지역에 그 다음에 배우자 인연이 안 좋다고 나오죠. 요 자리는 본인을 왔을 땐 여기가 자 여기 정도까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오히려 더 고생을 이 지금 감내해야 될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 이런 경우는 70대 늙어가면서 안 좋죠. 계속 말년이 안 좋죠. 노후가 좋아야지 본인이 인생 살면서 그런 대로 젊었을 때 고생한 걸 보상받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글자 하나도 없죠. 흘러가면서 여기서 뭐. 자, 이 한자 빼놓고 나머지 다 문제야. 어머니도 문제, 가정 꾸리기 힘들고 배우자도 문제, 자식 자리도 문제,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운에서 보면 이제 화운이 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재성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결혼은 뭐 제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이 흐름으로 봐서는 요 32대 운에서 이제 지금 이게 재가 들어오죠. 22대 운에서 41세까지 재운이 이렇게 들어왔죠. 크게 보면은 사오미 반국이 되죠. 이렇게 반국. 그 화국이 이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때 결혼했는데 왜냐하면 이 원국이 없기 때문에 이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인도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또 금이 또 오죠. 이게 또 큰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인생이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52대운에서 72대운까지 30년 동안 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완전 나를 어떻게 수족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못할 수 있게. 이 인성이라는 게 내 생각이죠. 생각. 지금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년이 갈수록 안 좋은데 이름도 안 좋다는 거예요. 말년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인성이 적당히 있어서 비견이 중간에 인성이 있고 여기에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적당히 있고 또 내 인성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이게 입력이라고 하면 이게 출력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식신상관인데 이 지금 식신상관 작용을 못하고 있죠. 목인데 금이 이렇게 극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나죠. 거의 무식상이죠. 인상이 강하죠. 이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남자 사주에서 인성이 많고 인성이 마마 보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겠어. 며느리 될 사람한테 쥐잡듯이 막 그냥 잡는 거야. 이런 경우는 가면은 그러니까 이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자꾸 잔소리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예 안 찾아봐는 거야. 그리고 아예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인성이 많고 식신상관 역할을 못하니까 본인 여자 입장에서 본인을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서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식신이 없으면 표현력이 없으니까 또 사랑한다는 얘기도 표현을 못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면 어떤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요? 이런 경우 또 자식도 예쁘지 않으니까 또 더 속상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조. 얼마나 답답했으면 문자를 그렇게 길게 써가지고
요거 좀 사주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제 보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사주 이 구조 8글자가 오행이 골고루 있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가 우리한테 좀 하나의 달란트를 준 게 뭐냐면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은 우리가 고칠 수가 있잖아. 근데 사주는 고칠 수가 없죠. 또한 우리한테 준 달란트라고 하면 운이 왔을 때 내가 이 운을 받아서 이 사주 자체가 도움을 받아서 사주가 어떤 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좀 기다려야 돼. 다음 운을. 그래서 이 대운은 10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세운은 1년 좋을 때 1년을 열심히 살 수 있고 안 좋을 때 내가 다음 해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처럼 한 번 준 걸 위해서 내가 고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나머지 운이라는 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조카를 준 거야, 조카. 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을 보고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어떻게 돼? 새로운 거를 벌린다든지 다른 안 되는 걸 자꾸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제일 안 좋은 게 운이 안 좋을 때 내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거예요. 누가 왔을 때 저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또 벌린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벌려. 네가 뭐를 알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경험한 거에 의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제일 안 좋은 거, 안 좋게 나타나는 게 운이 안 좋을 땐 판단력이 안 좋게 나타나.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 평생 운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자 받쳐주기를 사주 원국이 없는 글자 쉽게 설명돼 없는 글자를 여기에 넣어주기만 해도 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제가 이제 사주를 남편으로 봤을 때 이름이 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내 내조 없이는 남자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와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을 꾸미는 중심 주체 두 가지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모자란 부분을 아내가 이렇게 내줘야 주면은 그럼 뭐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사람이죠. 요게 남자고 요 부분이 이게 여자. 남녀가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 요 자체가. 자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문자로 길게 보내주신 분 내가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사주를 비켜나가기가 힘들겠다는 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물론 이제 이걸 제가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릴 게 없어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이걸 보내주신 분한테.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걸 한 번 더 본인 자체가 겪고 있는 것 자체지만 확인한 어떤 거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본인 나름대로 다른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본인이 지금 사주 분석을 원했던 거를 제가 해드리면서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남편 이름을 좀 이렇게 개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면 또 우리가 생각이 바뀌니까 내 인생에서 좀 더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자 낙담하지 마시고요. 꼭 희망을 가지시고
굳세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